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 환경단장을 맡고 있는 조준식입니다. 먼저 오늘 KBC 미래 포럼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기술, 앞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수소의 핵심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오늘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이런 수소 관련된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좀 요약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앞선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해주셨고, 잘 아시는 바대로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지구상에서 산업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시키고 있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그리고 저감을 넘어서 기존에 있던 온실가스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를 구현하고 인류가 계속 지구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의 정의는 보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간이 산업 활동을 통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37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370억 톤 중에 한 2%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국내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한다면 굉장히 큰 숫자라고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미 2050년까지 인류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의 미래 사항을 정의를 해보면 전력의 70%, 지금 대부분 석탄, 석유 등을 이용한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이런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기반의 전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70%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전기화를 통해서 전력의 효율화를, 에너지의 효율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70%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에너지의 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열 에너지를 냉방, 난방 등의 열 에너지를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서 효율화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도시 내 건물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양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소비되는 건물 에너지의 85% 이상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활동, 생산 활동의 90%를 저탄소 공정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발생을 줄이는 그러한 일과 함께 이미 나와 있는 CO2를 포집해서 저장시키는 이런 양도 약 76억 톤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수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굉장히 다양한 전력, 산업, 건물 이런 분야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감축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수소는 탄소 중립을 이루는 시나리오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퍼즐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수소는 이 자체로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보급이 확대될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간헐성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이 간헐성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장의 수단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저장을 한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라고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직접적인 에너지원, 저장 그리고 이동의 캐리어 매체로서의 중요성이 이미 부각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수소는 총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0.1%라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최종 에너지 소비의 상당량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총 약 600억 톤 규모의 CO2가 누적 감축이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현재로는 석유화학의 정제 산업, 정제 부분 그리고 산업의 일부 원료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쭉 발표해 주신 대로 산업에서 좀 더 확대될 것이고 또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수송 부분에서도 확대되고 수소 혼소 발전 또는 전소 발전, 암모니아까지를 포함한다면 암모니아 혼소 발전까지 에너지 발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9,400만 톤의 수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50년이 되면 약 5억 2천만 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레이 수소라는 수소 생산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을 직접 분해하는 그린 수소 그리고 CCS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접목된 블루 수소가 미래 수소 생산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소는 앞으로의 에너지원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하나로서는 이런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소 경제라는 이름에 굉장히 큰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이 수소 경제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경제 모습을 바꾸기 위한 큰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 수소를 만드는 또는 유통하고 활용하는 어떤 핵심 기술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산업들이 각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이 수소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이드로전 샷이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1kg의 수소를 만드는데 1불의 그린 수소 생산을 하는 비용으로 저감하겠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수소라는 것을 가지고 관련된 법을 만드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고요. 이 수소법을 기반으로 이 수소법을 이행하는 새로운 이행 계획들도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내 세계적인 최초의 법정 기본 계획이고요.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서 청정 수소 경제의 청사진을 확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4대 전략이 있고 15개의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2050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청정수소의 생산량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운용할 것인가 하는 상세한 목표들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각 부처에서도 주요한 이런 이행 기본 계획에 맞추는 미래 전략들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세웠고요. 차세대 수소 생산이나 저장, 운송과 활용과 관련된
차세대 초격차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의 기술과는 차별화된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를 통해서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기초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회 같은 경우는 수소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산업의 주요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4대 중점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구성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산업의 육성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계획들에 맞춰서 차근차근 수전의 국산화라든가 유통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산업적인 계획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 추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이런 추진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광양시도 최근에 수소도시로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전략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소도시 전략의 핵심은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여기서 필요한 기술들은 과기부나 산업부가 마련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우리의 기술로서 수소 도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수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면서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요한 핵심 산업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새로운 화학 산업의 핵심으로 일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고용의 측면, 또 온실가스의 직접적인 감축,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는 없었고요. 정부가 이런 다양한 정책 또 전략 수립을 통해서 이 수소를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